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막 바운스 합니다. 네, 저도 오늘 떨리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신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또 주의해야 할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네, 기업일까요? 자, 그 M&A 시장의 큰 손이라고도 호칭을 해요. 참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바로 이 M&A 시장의 큰 손, 남궁견 마술이 이번에도 통한 걸까요? 남궁 회장이 실제 주인인 포비스 TNC 주가가 무려 160%나 폭등했습니다. 수상한 비정상적 급등이라는 지적입니다. 개미 무덤 경계령도 발동됐습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가 나섰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포비스 TNC에게 주가 급등 관련 조회 공시를 요청했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동,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 조치도 했습니다. 지난 2일 포비스 TNC는 투자 경고가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포비스 TNC의 주가 고공 날개짓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보란듯 연거푸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쳇말로 경고 딱지를 붙이고도 달렸습니다. 주가는 경고 전일 저점 대비 36% 추가로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선 졸지에 금감원과 거래소가 봉변당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포비스 TNC 그래프엔 세력의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미확인 세력에 의해 주가가 견인됐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포비스 TNC의 주가 폭등은 지난 12월 5일부터 개인 창구를 통한 미확인 세력의 손놀림에서 시작됐다는 분석 보고입니다. 해당 세력의 매수 평균가는 1,298원 부근, 특히 그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던 지난 12월 21일부터 집중 매수세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부터 지난 3일까지 평균 매수 가격은 1,312원 언저리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 세력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텐데요. 주가는 순식간에 와르르 폭락이 불보듯 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은 주가가 고점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상당히 음봉이 커지면서 낙폭이 커지는데 조금은 불안합니다. 따라서 포비스 TNC에 대한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적 스탠스가 요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을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가도 주가지만 지분 구조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 얘기를 들으셨군요. 네. 이 포비스 TNC의 지분 구조가 매우 오묘합니다. 포비스 TNC의 최대 주주는 미래 ING입니다. 보유 주식은 695만 5,289주, 지분율 16.46%입니다. 또 미래 ING의 최대 주주는 NK물산입니다. 지분율 24.76%. 그런데 이 NK물산의 대주주가 포비스 TNC입니다. 보유 주식은 1,458만 1,004주, 지분율 17.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NK물산에서 미래 ING 그리고 포비스 TNC 다시 NK물산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 즉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순환출자는 한 그룹에서 A기업이 B기업에게, B기업이 C기업에게,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룹 계열사들끼리 마치 사과를 깎듯 돌려가면서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왼주머니 자금을 오른주머니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뒷주머니로 갑니다. 순환출자는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기가 보유한 자본 이상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NK물산의 최대 주주는 비상장사인 하나모두입니다. 총 2,688만 4,145주, 지분율 33.09%입니다. 남궁현 회장은 NK물산 주식 1,105만 8,39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남궁 회장의 아들인 남궁정 대표는 하나모두 지분 1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모두는 남궁현 회장의 특수관계인 신분인 김종순 씨가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율은 35%. 결국 남궁현 회장이 아들과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포비스 TNC를 비롯해 관련 기업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순환 출자를 이용한 기업 지배라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이 기업의 정점에 있는 남궁현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고요. 그래요? 네. 누가 그래요?
네. 남들이 그래요? 네. 그런데 남궁현 회장은요, 스스로는 기업 생존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이 남궁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죠. 거기에서 사람들은 나를 적자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른다. 바로 잡자면 나는 기업 생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사는 남궁 회장은 2006년 고려포리머, 현재의 NK물산이죠. 이 고려포리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기업의 M&A를 진행했다라고 밝혔고요. 남궁 회장의 손을 거쳐간 몇몇 기업은 이미 상장 폐지됐고 그가 적자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떨치게 된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남궁 회장을 바라보는 시장과 개미 투자자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남궁 회장은 적자 상사를 인수하고 감자와 상장 폐지, 그리고 유상증자, 또 매각과 재상장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DH패션, 세종로봇, SI리소스 등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 중에 DH패션과 세종로봇은 이미 상장 폐지됐습니다. 2007년 1월 17일 언론 매체인 이데일리가 보도한 기사가 남궁 회장의 실체를 꼬집었습니다. 지금은 상장 폐지된 세종로봇을 둘러싼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남궁현 회장 1년 만에 300대 뻥튀기라는 제목이었고요. 세종로봇 인수대금 제로, 베일의 오너 남궁 회장이라면서 1년 전 현물 출자 우회 상장, BW 차익 거래로 재미, 주가 이상급 등 지속하며 시가총액 1,000억 육박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는 부실 회사였던 세종로봇은 최근 논란이 되는 현물 출자 우회 상장으로 1년 전 경영권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현재 최대 주주는 하나모두와 하나모두 자회사인 A+ 과학나라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남궁현 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남궁 회장의 세종로봇 인수는 2005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하나모두는 세종로봇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죠. 워런트 62만 여주를 홍콩 기관 투자자한테 단돈 60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보통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만기의 원금을 고스란히 상환받을 수 있죠. 동시에 주식 가격이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 인수권으로 회사 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죽고 격입니다. 이 남궁 회장의 세종로봇 인수와 매각 등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에서는 당시 사례를 머니게임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도 제기됐습니다. 회계 및 재무지표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스카이홀딩스 김천년 대표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따라서 손익 차이만큼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기준을 변경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포브스 TNC의 재고평가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의 재고자산평가 환입이라고 별도 표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번 내용을 통해서 또 해당 기업의 미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회사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먼저 그 회사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비정상적 주가 폭등, 그 배경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공시된 이유로는 공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요. 저희가 공시낸 걸로 다른 말 할 회사도 아니고 저희도 공시낸 거 이후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2017년에 비해 2018년 3분기 매출 급감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 회계 기준이 변경됐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총액 인식하고 순이익 인식이 있어요. 저희가 유통회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00원의 물건을 사와서 110원에 팔면 네. 예전에는 총액 인식, 이게 총액 인식이거든요. 110원을 저희가 매출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회계 기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저희 이제 회계 감사하는 법인에서도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순액 인식.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100원에 사와서 110원에 팔았으면 영업이익 부분 10원을 매출로 잡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게 매출이 변하고 급감한 건 아니에요.
이어서 포비스테인 씨가 순환 출자고자가 맞느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순환 출자라고 이걸 보셔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미래가 저희 그 대주주죠. 최대 주주로 네, 그렇죠. 되어 있죠. 새 회계사는 관계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업들 중심에는 이게 가장 그 주인은 남궁전 회장이네요. 그러면 이 기업들 중심에는 이게 가장 그 주인은 남궁전 회장이네요. 지금 대표자로 계신 분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취재진은 이 포비스테인 씨에 제기된 주가 폭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취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익을 전제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포비스테인 씨와 남궁견 회장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